거듭제곱. 저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거듭해서 제곱한다 이런 뜻이야. 거듭해서 제곱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이렇게 거듭해서 3번 곱한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2의 세제곱이라고 부르는 거는 중학교 때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면 되고, 여기 보면은 2라는 숫자, 요거를 리치라고 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를 지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리치는 2고 지수는 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 자, 우리가 공부했던, 중학교 때 공부했던 지수 법칙 얘기를 한번 해보면 1번 위치 같은 두 수를 곱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되지? 더해지지. 예를 들자면 7의 2제곱에다가 7의 3제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7의 제곱이라는 건 7이 두 번은 곱해져 있는 거고 7의 세제곱이라는 건 7이 3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7의 5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더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고, 그 다음 두 번째 3 곱하기 5의 세제곱 예를 드는 걸로 하고 a 곱하기 b의 a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a도 n개 곱해져 있고 b도 n개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에다가 2제곱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이 3 곱하기 5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2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따라서 3도 몇 개 곱해져 있는 거고 2개 곱해져 있는 거고 5도 2개 곱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번 자 a의 n제곱에 거기에다가 다시 n제곱을 하면 여기 있는 두 지수가 곱해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2의 세제곱에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제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2의 세제곱이 2개 곱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2의 세제곱이 2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2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2의 6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a의 n제곱에다 다시 n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곱해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이번엔 b분의 a 분수꼴인데 분수꼴 이렇게 해가지고 n제곱 이렇게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분모도 n개 곱해져 있고 위에 있는 분자도 n개 곱해져 있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도 역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3분의 2에 5제곱 정도다라고 과감하게 한번 써보면 3분의 2가 5개 곱해져 있는 걸 텐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분수끼리 곱할 때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3이 몇 개 곱해져 있고 5제곱 되어 있는 거고 분자에는 2가 5제곱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꼴로 한번 써보면 이때는 m에서 n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런 거냐면 자, 예를 들어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정도로 식을 한번 써보면 이게 결국은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써볼 수가 있잖아. 자, 이렇게 되면 2의 5제곱은 2가 5개 곱해져 있는 거고 2의 세제곱은 2가 3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서로 무슨 분이 된다고 약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3개가 지워지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2개만 남게 되니까 2의 2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해서 미치 같은 두 수를 나누게 되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된다? 빼진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몇 개만 조금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연습. 첫 번째 연습은 자, A의 6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자, 하게 되면 우리는 A의 몇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의 9제곱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2번. 자, A의 5제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세제곱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A의 몇 제곱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A의 15제곱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자, 3번. 자, A의 6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A의 몇 제곱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A의 3제곱으로 받아들여야겠다. 4번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1이지. 왜냐면 위에 A 다 약분된 거니까. 자, 이번엔 A의 4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이렇게 적으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일단 분모가 더 많은 거니까 2개 더 많지. 그래서 A 제곱분의 1이라고. 왜냐면 4개, A 4개씩은 날라갈 거고 밑에 2개가 살아나갈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 연산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B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연산을 하면 될까? B도 3개 밑에 있는 거고 A도 밑에 3개, 위에 3개 곱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7번. 자, A의 제곱에다가 B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A의 4제곱 4제곱에다가 B의 6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종합연산을 조금 해보면 되는데 자,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B의 4제곱 자, 이렇게 곱하시면 이렇게 됐잖아. 항상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는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해줘야 돼. 그래서 A 제곱이랑 여기는 A를 곱하게 되면 뭐라고 쓰면 될까? A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B 세제곱이랑 B 4제곱을 곱하게 되면 B의 7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연산해주면 돼.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한다. 자,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A의 B 4제곱에다가 제곱 자, 거기에 다시 A의 B 제곱 자, 요걸 연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요런 거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A가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4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거든. 여기에 이렇게 제곱이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도 2개 곱해져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부호가 그냥 플러스 1이 돼. 플러스 1이 곱해진 거고 A가 2개 있는 거니까 A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B 4제곱이 2개 있는 거니까 B의 8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일단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A, B제곱까지 함께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항상 위치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 A 제곱이랑 A랑 곱해지면 A 세제곱, B 8제곱이랑 B 제곱이 곱해지면 B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A의 5제곱 그리고 B의 9제곱 그 다음 나누기 마이너스 A제곱 B 거기에 세제곱 거기에 또다시 나누기 A의 B의 세제곱. 자, 이렇게 일단 적혀있는 상태여서 나누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곱하기로 바꾸면 좀 편해. 자, 일단 A 5제곱이랑 B 9제곱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려면은 분모분자를 뒤집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 놈을 어디로 내리면 돼? 분모로 내려주면 되거든. 그럼 세제곱을 해가지고 내릴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 보이지? 방금 설명했듯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3번 곱해지면 어떻게 돼?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9를 붙여주고 그 다음 A 제곱이 3개 곱해지면은 A 6제곱이고 B가 3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써주게 되면 나누기를 좀 곱하기로 바꿔서 여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도 그냥 곱하기로 바꿔가지고 밑에다가 B 세제곱이 있다. 그리고 위에는 A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편하지. 자, 일단은 항상 계산할 때는 위치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 A 5제곱 보이지? 그리고 여기 A 6제곱이 분모에 보이지? 그리고 여기 분자에 A가 보이지?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1이지. 위랑 아래에 똑같이 6개씩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9제곱이랑 밑에 B 세제곱, 그다음 또다시 밑에 B 세제곱이거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B 3제곱만 남겠지, 위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B 세제곱이다 해서 10번의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내주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걸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데 거듭 제곱 근이야. 거듭 제곱 근.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근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뭐 의미하냐면 혹시 알고 있나? 뿌리를 의미해. 뿌리. 뿌리가 영어로 뭐지? 루트지. 뿌리야, 뿌리. 그럼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거듭 제곱의 뿌리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세제곱을 해가지고 라지 a의 값이 되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식을 한번 적어볼게. 자, 이해를 해보면 x라는 숫자를 거듭 제곱했지. x라는 숫자를 거듭 제곱했지. 그 결과로 누가 나왔어? a가 나온 상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a라는 거는 거듭 제곱의 결과지. 거듭 제곱을 해서 그 결과가
라지 A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A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숫자에서 시작을 했냐는 거야. 그럼 어떤 숫자에서 시작을 한 거야? x라는 값에서 시작을 했으니 이 값이 뿌리가 되는 거야. 이 x라는 값이 뿌리가 되어서 그거를 거듭 제곱을 했더니 그 결과로 누가 나왔다? a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흔히 나무에 비유를 하자면 자, 어떤 열매 같은 게 이렇게 맺힐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요 열매를 우리가 누구에 비유할 수 있겠어? A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최초의 씨앗부터 시작하는 그 뿌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X라고 비유를 한 거야. 이 X를 통해서 누가 탄생했다? A가 탄생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우리는 거듭 제곱의 결과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야? 뿌리를 생각하자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찾고 싶었던 건 라지 A가 아니라 X를 찾고자 했던 거지. X가 뭔지. 훨씬 더 눈에 띄게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27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이 상태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27의 거듭 제곱 근이라고 일단 쓰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27의 거듭 제곱근? 근이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니까? 뿌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27이라는 숫자에 뭘 찾는 거야? 뿌리를 찾고 싶다는 거야. 근데 하필 몇 제곱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 거듭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고 세제곱. 어떤 뿌리를 세제곱 했더니 27이 완성됐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을 찾고 싶잖아. 그럼 우리는 누굴 찾으면 되는 거야? x를 찾으면 되는 거야. 27의 세제곱근. 아, 어떤 애를 세제곱 했더니 27이 되었대. 걔가 뭐야?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식에서는 알 수 있지. 누굴 세제곱하면 27이지? 3이기 때문에 요 값을 우리가 3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x 세제곱이 27이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27의 세제곱 근을 찾고 싶은 상황.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x를 찾고 싶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표현할 거거든요. 표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도 뭘 배웠어? 루트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2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야? 루트 2. 그럼 2의 뿌리야. 2의 뿌리. 2의 2제곱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번 제곱을 해서 2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썼어? 루트 2라고 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 세제곱을 해가지고 27이 되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기호로 일단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루트랑 비슷해. 이렇게 써주고 이게 지금 몇 제곱이지? 세제곱. 여기다 이렇게 3을 일단 써줘야 돼. 이게 세제곱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와서 여기다가 27을 써주면 돼. 그럼 세제곱을 해서 누가 된다는 뜻이야? 27이 됩니다라고 일단 약속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일단 전부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대충만 이렇게 기억해두고 좀 더 봐야 돼. 왜 봐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이거든. 자, x의 4제곱은 16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16의 몇 제곱근을? 4제곱근을 지금 x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x를 찾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겠어? 4 이렇게 쓰고 16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x가 누군지 알지. 누구를 4제곱하면 16이 돼? 2라는 생각이 이렇게 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2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도 돼. 이러면 헷갈리잖아. 뭐가 헷갈리냐면 그래서 얘는 얘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얘를 뜻하는 건지 얘를 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선생님 그럼 얘는 좀 뭐가 다른가요? 달라. 왜 다르냐면 세제곱을 해서 27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밖에 없어.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완전 딴 숫자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굴 표현하는 거야? 이 숫자 3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굴 표현하는 건지가 설명이 좀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 상황일 때랑 네제곱근 상황일 때랑 기호 표현이 조금 달라져. 조금 달라지거든. 선생님이 이거를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자, 했던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x 세제곱은 27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놈의 그래프와 요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뭘 찾으면 돼? 교점을 찾아주면 그게 우리가 찾던 놈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너무 쉽잖아. 상수함수 27 쫙 그으면 되잖아. 요 놈을 그려봐야 되잖아. 근데 얘도 어렵지가 않으니까 잘 봐. 자, 우리가 누굴 그려볼 거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래프는 선생님이 늘 얘기했지만 점집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자, 가장 먼저 누굴 넣어볼 거냐면 0부터 한번 넣어볼 거거든?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0,0에다 점을 찍겠지.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1 넣으면 여기 1 이렇게 해서 여기 점 찍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돼. 2 넣으면 좀 높잖아. 대충 선생님이 여기다 찍을게. 여기가 8이라고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이니까 뭐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지잖아. 규칙성이 나오지. 2일 때 8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몇이야? 그럼 둘이 부호만 다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3일 때 여기 찍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어디 찍히겠어? 이런 식으로 찍힐 거라고. 규칙성이 나오잖아. 또 한 번 생각을 해봐.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었잖아. 그럼 이거 한 칸 차이지. 2일 때 몇이었어? 8. 7 차이거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네가 지금 직선이겠어? 곡선이겠어? 곡선이지 않을까? 이게 직선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충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여기도 여기 나온 그래프 모양이랑 어때야 돼? 똑같이 반대긴 한데 이 곡률이라고 하지.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곡률이라는 얘기 했잖아. 곡률이 똑같아야 돼. 방향만 반대해야 되는 거야. 이게 y는 x 세제곱의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선생님이 1번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럼 그 다음에 몇 번 그래프?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가 27이라는 상수함수거든. 대충 27을 아니 귀찮아. 이게 넘어가면 좀 안 예쁘니까 여기 선생님이 y는 27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선생님이 y는 27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있었냐면 어떤 놈을 몇 제곱했더니 세제곱 때 27이 되는 놈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어. 그러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뭘 찾으면 돼?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교점을 찾았지. 여기잖아. 요. 그럼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면 27이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몇 개 나오는 게 맞다는 거야. 한 개 나오는 게 맞았다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이 뭐였다?
3이었다까지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3 여기 3 이렇게 써주고 27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놈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x 4제곱을 해가지고 16이 된다라는 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교점을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 건데 누굴 그릴 거냐면 y는 x 4제곱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접짓기가 불과하거든. 0부터 넣을 거야.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0, 0 여기 지나가야 돼.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1이니까 대충 요 정도 지나가야 돼. 2 넣으면 어떻게 되지? 16 좀 높거든? 대충 요 정도에 찍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1이지.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방금 넣었던 값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 얘랑은 좀 그래프 양상이 다르지. 이쪽에 나왔던 그래프가 똑같이 어디에 나와? Y축 기준으로 왼쪽에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요 놈과 요 놈의 분율이 똑같아. 근데 그냥 이렇게 뒤집어 까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Y는 X4제곱이라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완성했으니까 이제 16이라는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잖아. 해서 16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거지. 얘가 Y는 16이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교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교점이 몇 개 보여? 벡터 2개잖아. 벡터 2개. 아, 얘는 실제로 만족시키는 값이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은 뭐였고 2였고 여기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2였다는 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지. 자, 얘를 기호로 쓰고 싶어. 그래서 그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4제곱 해서 16이라야 된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얘도 뭐라고 쓰고 싶어? 4제곱 해서 16이 돼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은 둘의 기호가 어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한 놈은 0보다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고 한 놈은 0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한 놈은 플러스 기호를 쓰기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주기로 하고. 다시 집중 잘해야 돼. 근이 몇 개 나왔을 때? 2개 나왔을 때만. 1개 나왔을 때는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 그건 아니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근이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니까 그냥 이런 거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근데 2개 나올 때만 양수, 음수를 나눠서 표현해 주자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필기 잘했어? 필기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남았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의 세제곱근 이렇게 한번 써본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를 세제곱 했더니
30이 나오는 숫자가 있었습니다라는 뜻일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 세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봤으니까 알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30이라는 그래프 이 정도로 대충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 그럼 교점이 확인이 돼 안 돼? 어차피 확인되거든? 여기 이거 확인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쓰자. x 3 루트 30.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방금 전에 우리가 뭐 되는 값을 생각을 해봤지? 27. 세제곱해서 27 되는 거를 방금 생각을 한번 해봤잖아. 그래서 그 값이 몇인 거 알아? 3. 그럼 여기 교점 생기는 거 보이지? 여기가 몇인 거야? 3.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아, 3제곱근, 30의 3제곱근이라는 그 값 있잖아. 그 값은 3보다 어떻구나. 더 큰. 더 큰 오른쪽에 있구나.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 값이 뭔지는 좀 많이 구해봐야 되고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걸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3보다 대충 어떻다. 큰 어떤 값으로서 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존재한다. 분명히 있다. 있긴 있다. 자, 일단 있긴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준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30에 5제곱근이라고 선생님이 적은 거야. 30에 5제곱근이면은 어떤 놈을 5제곱해서 30이 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또 역시 어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어. y는 x 5제곱 그림을 그려봐야겠지. 자, x에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0. 여기 지나겠지. 1 넣으면 1,1 정도 이렇게 지나면 되지. 2 넣으면 60. 2,30이야. 좀 위에 찍히니까 이 정도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또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어주면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방금 나왔던 32의 반대쪽 마이너스 32가 찍히니까 이쪽에 찍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x 세제곱 그림과 x 5제곱 그림은 거의 어때? 유사해. 비슷해. 되게 비슷해. 그냥 얘가 조금 더 세게 커질 뿐이야. 그림의 형태 자체는 똑같다고. 얘랑 얘가 그려지는 꼬라지가 똑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y는 30이라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확인돼야 안 돼? 이거 확인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5 루트 30.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요 값을. 느낌이 오잖아. 30의 세제곱근이나 30의 세제곱근 하나 나온다는 거 느껴졌지. 30의 5제곱근도 한 개 나오잖아. 그럼 30의 7제곱근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홀수 제곱근이 되잖아. 그러면 한 개 나올 거야.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니까. 그럼 쌤이 그 다음에 뭘 하겠니? 짝수일 때 할 거 아니야. 짝수일 때 일단 우리 여기서 한번 봤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기랑 여기랑 어때? 그림이 똑같이 그려져 이렇게. 30에 6제곱근, 6제곱근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무언가를 6제곱 해가지고 30되는 숫자를 찾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 6제곱으로 그리면 되지. 딱 있고 0 넣으면 0이잖아. 1 넣으면 1이지. 그럼 1,1을 찍으면 되겠지. 2 넣으면 64야. 꽤 높거든? 한 요 정도 이렇게 시킨다고 할게.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뭐가 돼? 또 1이 돼. 여기 나오면 똑같은 게 찍혀.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64 나와보면 또 나오거든 여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그림이랑 이쪽 그림이 어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면서 얘랑 똑같아. 거의 비슷해. 비슷한데 얘가 좀 빨리 커질 뿐이야.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여기에다가 y는 30이라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교점이 확인이 되지.
몇 개? 2개 확인이 돼. 2개가 확인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2요 이렇게 쓰는 거지. 플러스 기호는 안 써도 상관없어.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써줘야 돼 무조건. 2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2개가 나올 때는 한 놈은 0보다 오른쪽에 있고 분명 오른쪽에 있고 한 놈은 0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마침 한 놈은 0보다 오른쪽에 있고 한 놈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뭔가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숫자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렇게 홀수 제곱이 될 때에는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쓰면 끝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조금 더 봐야 돼. 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미리 짚어주는 거야. 자, 이번엔 마이너스 30의 세제곱근이야. 마이너스 30의 세제곱근.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놈을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0이 나오기나 라는 뜻이고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 세제곱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대충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지? 그냥 그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림으로 누굴 그리면 돼? y는 마이너스 30을 그려야 돼. 자, 아까랑 다르지? y는 마이너스 30이다 보니까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돼. 그렇지만 역시 교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고? 3 마이너스 3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이 음수리가 여기 맞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냥 표현하면 그만이야. 자, 이번엔 마이너스 30의 4제곱근을 볼게. 마이너스 30의 4제곱근. 그럼 무언가를 4제곱 했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를 y는 x 4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지? 그냥 그린다. 어쨌든 이쪽이랑 이쪽이 어떠는데? 똑같게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y는 몇을 그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0을 선생님이 그린 거야. 자, 그랬더니 교점이 확인이 돼, 안 돼? 없어, 이거는. 얘는 지금 이런 상태잖아. 그럼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살짝의 개념을 쌤이 추가를 해볼게. 우리 고1 때 처음 배웠던 개념이 어떤 게 있냐면 실근과 허근이라는 거를 공부를 좀 하긴 했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 실근이라는 거는 실제 근이야. 실제 근. 근데 허근이라는 거는 허구의 근이야. 그러니까 허수도 허구의 수야. 허구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소설 같은 거를 허구의 이야기라고 하죠. 허구의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 그러니까 허근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상 속에 지어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케이스를 먼저 보자. 교점이 지금 확인됐지? 교점이 확인됐지? 그럼 요 놈은 실근이야, 실근이 아니야? 실근이야. 그래프상에서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 그럼 실근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해. 실근이 몇 개야? 두 개다라고 해. 실근이 몇 개야? 한 개다라고 해. 여기까지 괜찮아? 얘는 실근이 빵개다라고 하는 거야. 실근이 빵개다. 여기까지 괜찮니? 실근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실근이야. 실근. 실제 눈에 보이는 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호를 쓸 수가 없어. 기호를 써봤자 의미가 없지. 왜냐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선생님이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정리를 한번 하면 돼. 헷갈리지 않게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 이게 너 스스로 헷갈리면 안 돼. 일단 이 생각은 들지. 홀수부터 먼저 봐. 홀수 제곱근을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쫙 뻗어나가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상수를 30을 넣든 마이너스 30을 넣든 100을 넣든 마이너스 100을 넣든 늘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항상 편해. 홀수 제곱근은 쉬워. 늘 실근이 몇 개야? 늘 한 개씩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근데 짝수 제곱은 그렇지가 않아. 짝수 제곱은 여기가 지금 y가 몇인 부분이야? 0인 부분인데 걔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겨. 근데 얘보다 다운되면 안 생겨. 그렇게 된 거야. 구분을 살짝 해줘야 돼. 마지막 안 한 게 하나 남았어. 몇일 때? 0일 때만 안 했거든. 이렇게 0일 때 일단 몇 개 생겨? 한 개 생겨. 알겠지? 근데 이 값이 몇이야? 0이야. 다 똑같지? 여기도 이렇게 하면 몇 개 생겨? 한 개 생기고 그 값이 몇이야? 0이야. 여기도 한 개 생겨? 값이 몇이야? 0이야. 지금 얘들 보면 다 0 넣어야 0이 나와. 0 넣으면 0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 자, 일단 이걸 정리해볼게 이제. 다 했어. 정리만 하면 돼. 이게 이제 너 고2 올라가잖아. 그 시험지 첫 번째 1번 문제로 나올 거야. 알겠지? 1번 문제로 나올 거야.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n제곱 그래프인데 홀수 그래프야. 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그 홀수 제곱 그래프 있지. 이건 홀수 제곱 그래프고, 이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가 0보다 어떻대? 크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길 거야? 그래서 실근이 몇 개 생긴다? 한 개 생깁니다. 기호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2번 x의 n제곱이 a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a의 값이 0보다 작대. 그럼 교점이 생기나? 생기지. 홀수제곱 그래프는 생겨. 일단 실근이 몇 개 생긴다? 한 개 생긴다. 표현 어떻게 주는 거야? 그냥 A. 왜냐면 A가 뭐라 했어?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 음수가 그대로 써줘야지.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지. 그러니까 A라고 써야지. 너가 여기다 마이너스 A라고 써버리면 오히려 3을 쓰는 거야. 이해돼? A가 음수라 했잖아. 그럼 이것도 음수인 거야. 음수를 쓴 거야. 너가 여기 앞에 마이너스 9점을 우리 플러스 쓰는 거야. 3번 x n제곱 a 이렇게 했는데 a의 값이 하필 딱 0이래. 이러면은 실근이 한 개라고 해야 되잖아. 한 개라고 해야 되잖아. 실근은 n개라고 해. 아니야, 한 개라고 한 게 맞아. 실근 한 개 생겨. 어차피 학교에서 이걸 다루지 않을 거야. 뭘 아는 게 중요해?
중요하냐면 그 값이 뭐다? 영. 0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 0이다. 알겠지? 괜찮아. 이거는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걸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짝수제곱 그래프. 머릿속에다 짝수제곱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 자, 1번. x의 n제곱해서 a가 된다고 하는데 a가 0보다 크다. 상수함수 그려지는 게 0보다 큰 쪽이 그려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 교점이 생기지.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2개가 생겨. 그래서 이 기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근이 2개니까 이 2개로 표현해야 되잖아. 어떻게 표현해? 현재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2번 x의 n제곱 해가지고 이게 a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a의 값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0보다 작은 거 먼저 할게. 0보다 작은 거 먼저 했으니까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없다. 그냥 x라고 써볼게. 없어. 실근 없습니다. 자, 마지막 3번. x의 n제곱 해가지고 이 값이 a인데 그 a의 값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근 한 개인데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게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예시로만 살짝 하나 적어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거지. 0의 5제곱근 그럼 무언가를 5제곱해서 뭐가 된대? 0. 그럼 뭐여야 돼? 0이어야 된다. 0의 4제곱근 그럼 4제곱 해가지고 0이 돼야 되잖아. 그 값이 뭐여야 돼?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돼. 0이 나오려면 0을 제곱할 수밖에 없다. 자, 요걸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 요것만 딱 이해가 되는데 헷갈리지 않고. 자, 됐어. 이렇게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